분수 민동제 전준우 정윤혁 최호준 이름 허민우 허민우 민우 고맙습니다. 민우 학생은 저한테 전화 해주세요. 핸드폰 있어요? 네. 제가 단톡방에 초대할 테니까 학습 자료를 매주 보내드리거든요. 지금 통화 버튼을 눌러서 보내주고 이름만 보내주고 민우 제가 단톡방에 초청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문제를 같이 풀고 싶은데 하이탑 126페이지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1번을 풀어볼 수 있을까요? 단열된 실린더 안에 압력이 P 이상인 기체에 열을 공급했더니 열을 넣어서 Q가 양수야. 물체에 올려둔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여 압력 일정일까요? 변할까요?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임. 일정한 균형 상태로 압력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이 연력학 과정은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야.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했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가겠지? 이해했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피스톤이 정지했습니다. 기역, 기체 압력은 일정합니까? 이는 기체 압력이 일정해 변해. 그렇지. 니은 외부의 한입, 기체가 외부의 한입 P 곱하기 델타 V입니까? 맞지? 자, 그러면 기체가 흡수한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P 곱하기 델타 V지? 이게 P 곱하기 델타 V니까 맞아요? 아니지.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이게 있잖아. 1이 양수야, 음수야. 여기서 저기로 가는 동안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어떻게 Q가 P, 델타, V겠습니까? 여기에 뭘 더 추가해줘야 돼?
W 양승을 추가해줘야지. 외부 일을 하잖아. 이거까지 열을 줘야죠. 아니 밥도 안 먹이고 일하라고 하면 돼. 일도 했어야. D가 틀린 거야. Q파이 델타 V가 아니라 외부에 받은 열은 1까지 더해줘야 돼.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안 했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 저 증원 수단이 좀 그 원점보다 더 멀리 있어. 그렇지. 온도가 늘었지? 네. T1에서 T2로 원점에서 멀어졌지? 네. 온도가 늘었지? 온도가 늘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도 증원했다. 변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계량하면 이렇게 표현을 수식해서 한번 하죠. 2번 갑시다. 그림과 같이 열기관이 단열된 실린더에 가열하자. 실린더 속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로 가르치세요. 일정한 압력 P로.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야. 단열된 피스톤을 델타 L만큼 밀어낸다. 피스톤 단면적은 A다. 이거 아니냐? 얘도 똑같네. 똑같은 문제인데 묘사만 다르게 한 거야. 기억, 기체의 온도는 일정합니까? 방금 준호가 뭐라고 그랬지? 기체의 온도 어떻다고? 올라가. 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원래는 P 델타 V. P 델타 V인데 델타 V를 지금 뭐라고 쓴 거야? A 델타. 단면적 에어리어에다 얼마큼 밀려서 나왔어? 델타 L만큼 랭스가 이렇게 변했지. 응? 부피 변화 대신에 이걸 쓴 거야 이걸. 그죠? 맞네요. 디귿.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는 모두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됐다. 말이 맞았어요? 내부 에너지. 그렇지. 내부의 충분한 왜 고려 열각 제곱칙에 의해서 일반한 게 아니야. 자기의 온도를 높였다는 건 자기의 내부 에너지도 들리는데 열량을 쓴 거야. 활용한 거야. 정답은 1번 니은. 이해했습니까? 3번 갑시다. 그림 다른 이상시가 들어있는 용기가 피스톤 P1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P1 A, B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P2 위에 추를 가만히 올려놨더니 아우 그냥 가만히 냅두지. 이게 가만히 내뒀으면 좋았는데 응? 가만히 내뒀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뭘 넣은 거야? 추를 무거운 걸 더? 추가 뭘 넣은 게 아닐까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압력을 그렇지. 눌러가지고 대기압에다가 추의 무게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걸 꾹 누른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압력을 늘리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왜 상황이야?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 참 제가 까먹고 안 읽었는데 세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용기나 피스톤을 통한 열의 출입은 없어. 가르쳐. 열의 출입은 없다. 열 출입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열 출입 없어. 어려운 말로 단열. Q가 뭐라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빵이다 이게. 응? 외부로부터 받은 열이 없어. 그냥 여기서만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고정이다. 고정. 줄을 올렸어. 압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 이렇게. 똑같은 부피가 아니야. 이게 눌렀다는 건 기체가 놀고 있을 공간이 좁아진 거야. 압력이 커졌다는 얘기야.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연력각 과정을 A 입장에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커져서 작아졌어? 커졌어요. 무슨 과정? 단일 단열은 뭐를 두개 음원선을 들 압력이 커지면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겠죠? 압력이 여기에서 일로 높아져야 돼. 꾹 누른 거야. 뭔 상황인지 알겠어? 기억 A의 온도는 높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그렇지. Q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기억은 참. 니은 Q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 B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민수야, 이거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 0이니 감사. 압력이 대기압이었는데 Q를 올려서 압력이 높아졌어. B가 그 상태로 평형 상태야. 여기 P 다시가 된 거야. 원래보다 더 커졌어. 그 상태야. 그리고 균형, 단열, 압력 높아졌어. B2도 똑같아. B도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이긴 해. 온도 높아졌어. 그대로 했다. 높아져. 그렇지. 온도 높아졌어.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디귿 P2가 B의 한 일은 P1이 A의 한 일과 같다. 오, 많이 그랬어요. 그쪽이 눌렀으니까 이쪽으로 열 전달해서. 왜 아니지? 우리는 수학이야. 수학을 하네. 줄여서 부피가 달라.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P 밀고 들어간 만큼 밀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게 정확히 엘레카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방금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의 제1법칙으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이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열의 추이가 없으니까 Q는 0이네. 그렇지. Q는 빵이고. 그러면 일을 했어 안 했어? 일을 했죠. 일은 높이가 늘었어 줄었어? 일은 마이너스. 레벨에 늘었죠? 왜 늘어요? 그래서 온도 올라간 거 아니야? 그죠. 다시 올라올게. P2가 B의 한 일은 P1이 A의 한 일과 같아? 내부 에너지까지. 형이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동생한테 보살하니 다 줬어? 안 줬어? 안 됐습니다. 뭘 늘리는 데 썼어? 내부 에너지를 지 내부 에너지 늘리는 데 썼지? 자기 몸무게 늘리는 데 쓴 거 아니야? 과자 사 먹은 거잖아. 그럼 동생한테 용돈 다 건네 줬을까? 아니요. 아니지. 일부를 줬겠지. 이해했냐? 외부에서 일을 얻었습니다. W가 마이너스야. 내부 에너지 늘리고 일부를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써야 돼? 이 입장에서는 A에게 열을 전달해 주는데 일을 하는데 밀고 들어가잖아. 그 일을 순수히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데서 써. 그래서 P2가 뭐라고 돼 있는데 B의 한 일이
곧장 다 P1이 A에 한 일이 아니고 얘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누른 만큼 일해줘서 줄어든 부피만큼 여기 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부피가 달라. 왜? B 자신의 뭐를 늘리는데도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데도 조금은 써. 온도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밀어 넣어서 여기 온도를 높이는 데 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 이 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짓이야. 거기서 더하기 델타 UV라고 써줬어. P1이 A의 한 일과 같다가 아니라 P1이 A의 한 일과 더하기 델타 VB. P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엄마가 용돈을 줬는데 나도 좀 챙기고 나머지를 동생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와, 4번 문제 재밌다. 4번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연력학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틀렸으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자,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A. 압력 P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피를 EV로 팽창한다. 등압 A가 뭐라고요? 등압? 팽창. B. 온도 T를 일정 무슨 온 T를 온도 T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피를 EV로 팽창. C. 외부와 열의 이동을 차단. 뭐지 이거? 가정. 부피를 EV로 팽창시켰다. 열출입이 없어요. 기억. A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PV다. 야, A 봐봐. A. 압력이 일정이죠. 부피만 그만큼 늘었지. 한 일은 얼마예요? P 곱하기 얼마나 늘었어? 부피가 V 늘었을 거야. 오늘 답건데. 응? 기억은 참 리얼. B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B 봐. 온도를 일정하게. 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어.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지. 일은 했지. 온도 유지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지. 온도 유지니까. 외부 일 했으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열을 얻은 거야. 뭔지 알겠어? 기체는 열을 흡수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이해해줘요. 이해 안 되다 지금 바로 질문해. 못 넘어가. 여기도 이해 안 되면 뒤에 열기가 못해. 다 이해했어? 오늘 첫날이니까 당연히 이해 못할 수 있어. 1년 내내 배워도 이해 못하는 애들도 많아. 여기. 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 니
B에서 요놈이야 등원 온도 유지 이렇게 내려왔어. 온도 유지됐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 0. 온도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 부피는 늘었으니까 일을 한 거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열을 얻었으니까. 여기가 확실히 그렇지. 이해했어? 쌤 그러면 내부의 온도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온도 변화 없으면 이코르 뭐랑 같은 얘기? 내부 에너지 변화 없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는 늘 있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는 거야. 기체가 얼음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기체는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요. 내부 에너지는 늘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변화가 없는 거야. 통계적으로 열을 줘야, 열을 뺏어야 온도 변화가 생기고 내부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부의 일을 받아야, 일을 해야 온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외부의 한 일은 A, B, C 중에 누가 가장 클까? 몇 점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A지? 예스. 정답은 3번. 기억, 이은이 되겠죠. 되지 않아요? 자, 여기 기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열 효율.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열 효율. 열 효율. 열 효율 재밌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10페이지. 열 효율. 사실은 고위 일반고 기준 고위 과정보다는 약간 지금 제가 약간 심화 학습을 하고 있어. 원래는 이렇게까지 다르진 않고 고3 때 이제 선택하면 다를 텐데 약간 좀 더 들어갔어. 과거 기준으로 약간 고위 과정을 조금 손내기. 그래서 아마 완자 풀다가 하이탑 풀다가 하이탑은 좀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고 완자 풀다가 과하게 배웠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몰라도 다 풀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하이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약간 고상 과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가해가 가는 겁니다. 자, 열 효율. 여러분 효율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하려면 일단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인풋과 아웃풋.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으면 효율이 좋은 거고 인풋을 없어 넣었는데 10분 할인이 없으면 효율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럼 열 기관에 이걸 적용해서 얘기할 건데 피스톤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막 차바퀴로 굴려가지고 막 이게 막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막 달리게끔 만들어가지고 막 효율을 얻었어. 자동차 연비가 얼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여기 인풋은 뭐야? 우리 약속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약속. 연료의 양일까? 연료의 온도일까? 뭘 인풋을 해야 돼? 고온으로부터 받은 열량이야. 인풋이 뭐라고? 고온에서 얻은 열량. 그런 쓸모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쓸모있는 일, 여기 아웃풋이야. 일. 그럼 버려지는 게 있겠지? 쓸모없는 버려지는 열. 이게 큐트. 저온으로 버려진 열량. 이게 큐트.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버려진다. 예를 들면 막 자동차 바퀴를 막 돌리면 이 필수 운동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착화된 건 아니니까 이 외부로 잠열로 날아가는 게 있고 뭐 바퀴를 온전히 돌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마찰열로 소문되는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측정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뭘 측정해야겠어? 얼마나 달렸는데 이렇게 측정 가능한 더블을 재겠지. 그래서 자동차 안내 계산할 때 뭘로 한다고? 고열원에서 얻은 연료를 해. 이것도 연료에서 100% 다 얻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료에서도 뭐 이거를 필성으로 터트려가지고 나오는 연료, 실제로 나오는 연료 넣는 거야. W 인풋 Q1, 아웃풋 W야. 쉽지? 근데 잘 봐, 이 항등식이 있어. Q1은 일을 하고 나머지 버려지는 연령 있지 않냐? 그럼 W에다 뭘 쓸 수 있어? 뭘 쓸 수 있어? 그렇지. W 문제 다 안 줄 때도 있거든. Q1에서 뭘 빼면 돼? Q2를 빼도 되니? 1 빼기 뭐라고 할 수도 있니? Q1 번에 Q2를. 대단한 수식은 아니지만 가끔 2를 안 줄 때가 있어. 그리고 Q2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고 Q2를 주고 효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어. 공식은 얘도 외워야 되지만 얘도 외워야 돼. 100을 넣었습니다. 60을 했어요. 버려지는 연량은 얼마죠? 40. 고열원에서 얻은 연량, 저열원으로 버려지는 연량. 응? 쉽지? 고열원에서 얻은 연량을 저열온으로 버려지는 연량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efficiency 줄여서 E라고 쓸 거야.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실전에서는 저거를 굉장히 간접적인 정보를 줘서 거의 무척 까다롭게 될 거예요. 일단 알아야 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열 효율이 가장 좋은, 연비가 좋은 열기관을 뭐라고 할까요? 카르노 기관이라고.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이거 사람, 이거 만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사고식으로 만든 사람 카르노. 카르노 기관이야. 현실 세계는 없어. 카르노 기관이 없어. 근데 최근에 카르노 기관에 매우 가까운 기관을 만든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도 만들어. 근데 실용적이지 않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왜 실용적이지 않냐? 크게 못 만들어. 손바닥에 올리는 만큼 작게 만들어. 덕금치가 뭔지 알아? 느려. 칭칭칭 어느 소리가 하고 있나? 열혈이 좋은데 크게 못 만들고 작게 만들고 느리다. 쓸모가 지금 없다. 근데 이런 쪽으로 배워야지 않을까요? 카르노 기관은 어떻게 생긴 거냐? 기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까 연력학 과정이지. 그거를 반복한다는 거야. 사이클을 돌려서. 니들 한번 상상해. 어떻게 해야 효율이 좋지? 뭐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 돼? 그죠? 똑같은 분모를 넣어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W가 커야 돼. W가 크다는 건 폐곡선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야지. 얘들아 잘 봐봐. 등압 얘기하지 마. 등적 등압 등압 등적 등압 등적 등압 등적 등압 팽창 등열 등적 수축 등압 수축 등압 아니 등적 팽창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 팽창이지. 등적 이 뭐냐 부피라고 쓰니까 팽창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엮었어. 요게 넓이가 클까? 요게 한 일이잖아요 넓이가. 아니면 단열 팽창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수축 단열 수축이라고 할까? 등원 팽창 아니 등적 등원 등적 이게 클까? 클까? 넓이가 기왕이면 뭐가 효율이 좋을 것 같아?
똑같은 열량을 넣어도 가능하면 면적이 커야 되는 건 뭘까요? 두 번째. 그렇죠. 그게 칼로리예요. 증명은 엄밀한 증명은 고3 때예요. 과학교수는 일반고는 안 해요. 다음에 할까요, 나랑? 오늘은 너무 거 5번이니까 증명 다음에 하고 외운다. 기왕이면 이쁜 모양보다 이게 납작한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최대한 넓게 단면적 이 패곡선 안에 있는 넓이를 크게 빼려면 어떻게 하자는 거? 이렇게 하자는 거, 이렇게 좀 못생겼지 않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 등원선이 있어. 요놈하고 요놈아가 등원선이야. 이게 뭐라고? 등원선. 그러니까 등원선을 따라가니까 이건 무슨 과정이겠어? 등원 과정이겠지. 그래서 등원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1번에서 2번은 등원 팽창,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는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는 등원 수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원 압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 온도가 변하네. 압력도 변하네. 부피도 변하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뭐 있었지? 단열, 팽창, 단열, 수축. 사실은 칼로리 기간 때문에 앞에 단열 과정을 배운 거야. 여기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열, 팽창. 이렇게 하는 거는 단열, 수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해주시고 대대손손 여러분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언젠가 칼로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모르죠. 자, 이거를 내가 잘게 쪼개볼게. 필기까지 하지 말고 이해만 해보자. 1에서 2로 가는 동안 요만큼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늘었으니까 플러스지.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2번에서 3번 하는 동안 1 했어 안 했어? 플러스야. 실컷 2를 이렇게 두 칸이나 해놨는데 열 기관이다 보니 사이클을 돌아야 돼. 다시 턴 돌아와 이래야 되니까 늘려놓은 부피를 다시 줄여야 되잖아. 줄이면서 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로 10분 만들어서 뺏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데 또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걸 W1, 이걸 W2, 이거를 W3, 이거를 W4 해서 넓이를 이렇게 놓는다면 전체 이 패곡선의 넓이 이 기관이 한 사이클 동안 한 1의 양은 W1 더하기 W2 빼기 W3 빼기 W 코다인 여기까지 했어? 여기서 W3와 W4는 기체가 외부의 한 1의 절대값이야. 한 번 더 들어.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 여러분은 영재잖아요. 알면 좋은 짜잘한 지식이 있어요. 이 중에 캔슬되는 애가 있어. 한 쌍이 추로야. 뭐가 다 캔슬돼. 왜 그럴까? 넓이에 포함이 W1 또 W W1이랑 W4랑 넓이가 두 개를 W2 빼기 W3를 포함해서 빼는 거 같아. 뭐 캔슬된다고? 2랑 있으죠. 2랑 3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왜 얘랑 얘랑 캔슬이 돼야 되죠? W1이랑 W4 뺀 게 W1이 일단 W2를 포함하고 있고 W1이 W1의 넓이가 W2를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어요? 네. 아닌데요. W2는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W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W2는 2에서 3까지의 과정이에요. 1단계 이랬고 2단계 이랬는데 3단계 깎아먹고 4단계 깎아먹는 건데 추론해봐. 누구와 누구를 캔슬시켜야 될까? 온도 변화. 처음에 T2였지? T1이 됐지? 반드시 T2로 돌아와요. T2, T2, T1, T1, T2, T2, T1, T1, T2, T2. 온도는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 그 안에서 뺑뺑을 돌아야 돼.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이를 계속 하는 거야. 종속 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T1과 T2를 벗어날 수 없어. 이 기관은 온도에 제약이 있어. 포개. 그러다 보니 캔슬이 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재 여러분, 과거 가겠어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재고 가겠어요. 머리를 써주세요. W2랑 W4랑 이렇게 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왜 그렇지? 민호였나? 민우 민우? 왜? 어차피 T2에서 T1으로 갔다가 다시 T2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응. 저희 W2랑 W4는 어차피 온도 변화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 의미가 없지 않나. 단열 과정은 뭐가 빵이야? 내부에서 변화를 Q가 0이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1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 내가 외부에 일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에 내살 깎아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만약에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외부에 마이너스 일을 하잖아. 내 살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내가 2에서 3으로 가잖아. 온도 줄었지. 왜 줄었어? 그만큼 일했잖아. 온도의 변화량이 딱 델타 2에서 델타 1 뺀 거지. 오케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델타 2에서 델타 1으로 가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야. 근데 4에서 1로 가는 거든. 4에서 1로 가는 건 T1에서 T2로 온도가 느는 거잖아. 여기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절대값이 같아요? 달라요? T2에서 T1으로 가든 T1에서 T2로 가든 온도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야.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지만.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야 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일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여기서 한 일이 여기서 받는 일하고 똑같네? 이해했어? 여기서 했던 일을 여기서 깎아놓네? 그래서 그냥 한 일을 W1에다가 W3를 빼면 돼요. 이해나? 이거 고급스러운 질문이라고. 하나 더. 카르노 기간 이때만이야. 등원과정, 단연과정 이때만이야. 아무 때나 인구식 쓰면 안 돼. 카르노 기간일 때만 열 효율이 1 빼기 T1분의 T2.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되게 중요한 기준. 카르노 기간의 핵심이 온도의 상하와 하한이 다 결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막 이걸 움직여야 되거든. 열 효율이 온도의 밴드 이 갭 차이로 열 효율이 결정된다. 알았어? 원래는 Q1, Q2 넣어야 되거든. 근데 얘만 예외적으로 T1, T2를 넣어도 돼. 이 자리에. 이 증명 고3 때 배울 거라고. 과학고는 고2 때 배울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요. 이건 외워야 돼. 공식은 시험에 나와. 영재학교 모의고사에 나와 이거. 카로리가 잘 나와. 넣어야 돼. 효율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응?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열기관이 카로라밖에 없어. 했던 뭐 그런 것들은 섞어가 흥미롭지 않고 카르노가 재밌는 게 많아. 이거 언제 열량이 플러스야? 열 흡수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또 일하지? 온도 일정. 일했어? 일했으니까 Q는 양. 여기는 이랬어요. 일했지? 그러니까 Q 흡수했지? 아니라니까. 무슨 과정이라고요? 단열인데 단열인데 열을 어떻게 주니? 열 주고 싶어도 못 줘. Q는 빵이야. 이거 조심해. 일은 여기서만 받아. 요 Q1을 여기다 넣어야 돼. 열을 계산할 때 알았어? 일로 가는 건 3번은 열 흡수에 방출해. 방출이야. 방출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아? 일했어 안 했어? 마이너스 1했지.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내부에는 전화 없어. 일은 해야 돼. 그리고 열을 방출하면서 Q가 마이너스니까 W 마이너스잖아. 연력과 제곱이 없지. 이해했어? 4는 무슨 과정? 효율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1회 과정에서 흡수된 열량 Q1이고 3회 과정에서 나가는 게 Q2야. 여기서 잘 넣어야 된다. 아니면 열 효율을 주고 3번 과정에서의 열량 구하라 이런 문제 낼 수 있어. 또는 W 넓이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낼 수도 있어. 열효율 공식과 카르노 기간의 연력학 과정과 이거를 복합해서 섞어서 추론하는 문제야. Q1과 Q2 위치 정확하게 알아. 여기서는 Q1, Q2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그거는 카르노 기간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계속 강조한다. 단열은 내가 Q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엔트로피
P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로 갈까요? 하 1법칙을 배웠으면 마땅히 제2 법칙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서멀 다이내믹 세컨드 로야 연력학 제2 법칙.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엔트로피 법칙. 이 들어본 적 있니? 엔탈피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화학에서. 엔트로피는 또 뭡니까? 무질서한 정도, 복잡성의 정도. 뭔 말이냐? 자연을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 물리학자들이 뭘 부정하기가 참 힘들었냐면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대가 없네. 첫 번째, 자연현상은 비가역적이다. 말이 어려워. 깨진 컵이 깨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깨진 컵이 막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 많이 붙이는 거야. 잘 원래 물리학자들이 그래. 뭐 왠지 왜 그런 일을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면 내 법칙 붙이고 깨지면 나중에 버리면 그만이니까. 깨진 컵이 붙는 거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보는 순간 이건 날아가는 거야. 연력학 법칙은 가설이 그냥 부정된 거지. 근데 이건 가설도 아니야. 법칙이야. 뭐야? 발레가 없어. 그거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아 이게 확률론적으로 그렇구나. 확률론적으로 100만 개의 컵이 깨지는 일은 수도 없이 볼 수 있어. 단 한 개조차 깨진 컵이 붙는 일은 없구나. 저절로. 뭐 억지로 붙일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붙는 일은 없구나. 자연은 무질서의 정도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여러분 여기에도 공기분자를 제가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럼 공기분자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돌아다니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오늘 공기분자가 합의를 하는 얘들아 여기 우리 꼴보기 싫은 학생들이 많구나.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보자. 여기 산소 분자가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뭐 숨막혀 죽는 거야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무질서는 증가하는 방향, 랜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럼 또 통계적인 얘기를 하면 야 네가 동전을 던져봐. 아무나 막 던지면 무작위로 등장하지. 1111 안면 100만 개가 안면 모두 다 안면으로 되는 거는 확률론적으로 매우 희박해. 우주가 무한한 역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우주의 나이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공기분자도 마찬가지야. 아보가드로 계산해봐. 10의 23승 스케일이면 어떻게 일어나겠니? 통계론적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은 반드시 온에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정확히 들었는데 저온으로 갑니다. 발레가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럼 자, 두 개의 물체를 붙여놔서 하나 뜨겁고 하나 차가워. 그러면 얼음을 뜨거운 물체에 붙여놨어. 그럼 갑자기 얼음이 더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팍팍 끓고 이러면 그런 일은 아니올 거잖아. 열에 평형 상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물체가 얼음을 녹이지 않겠어요? 열에 전달이 돼서 그게 자연스럽다. 하나 더 있어. 시험 이게 많아. 열 효율 100%는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다. 왜 그렇지? 자연은 쓸모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자연은 무질서로 치닫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각캐스터 운동을 하다
연기관을 이용하는 뭔가 이렇게 쓸모 있는 걸로 전환해서 쓰고 싶은데 잡열이라는 걸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질서하고 쓸모없는 거 가요. 그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생명체는요? 제가 볼 때 매우 질서정연한 것 같은데 유전 정보를 세포 안에 핵에다가 밀어넣고 그거를 조직화하고 구조화시켜서 세대 전송하고 단백질을 정확하게 발현하고 와 이렇게 질서 잡혀있고 체계적인데 이걸 어떻게 무질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생명 그 자체가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발레입니까? 여러분 대학교에서 문제야 답해. 에어컨은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 연료각 제이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온도를 더 떨어뜨리니까 차가운 걸 더 차갑게 만드는 건데요. 온도를 여기를 에어컨을 달아서 아니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온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지 않아? 제 동생이 그러던 놈이 아닌데 엔트로피 법칙에 충실한 놈인데 어쩐 일인지 제가 집에 가니까 방을 깨끗이 정돈을 해놨습니다. 제 동생 놈이 방을 정돈했어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네. 이미. 엔트로피 법칙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발레야? 해보세요. 그리고 엔트로피 법칙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주야. 내 동생은 다른 우주니까 이게 평행 우주론이야 뭐야 이거 다른 우주 다른 여러분 그렇게 느끼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생도 우리 유니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물리 법칙에 무조건 종속되는 거야. 제가 말한 이 모든 케이스는 에레파 법칙 위배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응? 동재야. 동생이 이따 과정해서 방을 치웠어. 그 질서를 만든 거 아니냐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방을 이끌어간 거니까. 인위적이라는 말은 인위적인 모든 건 인력학 법칙의 예외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현상을 비교하는 거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 사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리는 인간이 예외가 되면 안 돼. 인위적인 행위 또한 포함해서 얘기해. 호준아,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랜덤으로 등장하지. 주사위를 100개, 1000개, 10,000개 던지면 그 무질서는 더 커지겠지. 또는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지 않지. 근데 그 주사위 자체는 누가 만든 거잖아. 매우 질서정연하게 분자하고 원자 배열한 거 아니야? 그 격자 장난감 주사위는 우주에 예외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만든 연력학 법칙이 위배되는 물체인가? 주사위가 만드는 눈이야. 연력학 제곱법칙에 따르겠지만 주사위 자체는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 왜 그렇지? 주사위를 일정하게 그 일정한 확률로 나오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은 통계가 확률적이어서 무작위를 추구를 하겠지만 랜덤으로 숫자 쓴다 쉽게 얘기하면 주사위 그 자체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주는 확률론적으로 구성만 되는 게 아니라 주사위라는 존재 자체가 매우 위태롭게 하지 않냐고.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레를 한번 설명해 봐봐. 이거는 발레가 아니다. 예배법 없이 의뢰되지 않는다. 논주 구조를 만들어. 모르겠어요. 힌트. 시스템을 봐야 돼. 물리계라고 해요. 제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말장난이 있어. 여러분 무분하는 개구리로 만드는 거야. 근데 눈을 들어서 우주를 봐야 돼. 유니버스. 내 방만 보면 안 돼. 동생이 방을 정돈했는데 내 방만 보면 안 돼. 우주를 봐야 돼. 주사위를 먼저 주사위 눈만 보면 안 돼. 주사위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만든 사람이 우주에 미친 영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응?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 문제 막 풀고 있어. 복잡해서 질서를 만드는 게 잘 해봐. 문제 읽었어? 여러 개의 조건이 나와. 여러 개의 조건을 병합해. 그리고 뭔가 수식 전개를 막 해. 그리고 답 하나로 딱 종결시키지. 극단적인 압축이거든. 수학 문제를 풀이는 건 마치 엔트로피 법칙을 역행하는 것 같은 가역 현상 같은 일이야. 부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엔트로피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얘랑 기량적인 대항에 있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니야. 연력학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잘 봐.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거저 풀 수 있는. 뇌를 쓴 거 아니야? 여기서 수식 전개 몇 개 해서 숫자 노름하겠다고 엄청나게 신경회로를 돌려야 돼. 뭐로 돌려? 뭐를 돌려? 뇌는 뭘 써? 뇌는 뭐를 에너지로 태워? 포도당. ATP를 얼마나 많이 태워야겠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소화하는 AT 분자량의 총합이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큰 거 알아? 이건 잘 몰라. 미토콘드리아가 일 엄청 많이 해.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ATP를 만드는데 그거 다 소모해. 여러분 몸무게 60kg예요? 80kg의 ATP를 만들어. 그걸 다 소모해 하루 동안. 근데 여러분 고작 수학 문제 몇 문제 푸는 게 다야. ATP를 소모한다는 건 쓸모없이 방출하는 영향이 많은 거야. 그 에너지 어디서 갖고 왔어? 연력학적 관점 어디서 갖고 왔어? 포도당은 뭐 그냥 갑자기 훅 생기는 거야. 외부에서 밥을 먹어. 그렇지. 쓸모 있는 에너지를 가져온 거야. 빵, 밥. 그건 어디서 온 거야? 하늘에 뚝 떨어졌나? 밥을 먹어요. 밥 어디서 왔어? 농사. 수천 헥타르의 벼, 수만 톤의 물, 수십만 톤의 공기를 질서 있게 만들어서 밥 알갱이로 만든 거야. 빵으로 주고 빵족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쨌든 지표, 지극, 지가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로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왔어? 동물이 뛰어다니고 벼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물이 있고 대기의 순환으로 호흡하고 이 에너지의 근원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주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죠. 너 수학 문제 그 몇 문제 풀려고 태양이 어마어마한 열량을 버린 거야. 여러분이 평생 쓰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애초 방출했대요. 뭐 하면서? 수소를 혁명합시켜서 헬륨으로 만들면서 질량을 계속 결손해 에너지로 뿜어내. 다 버린다고. 쓸모 없어지는 에너지 총량이 훨씬 많아. 내가 문제 풀면서 만든 질서가 1이라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외부로 방출해서 쓸모없이 버린 열량은 그거에 몇백만 배 많아요.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좋겠지만 자연은 더 쓸모없는 에너지를 더 꽉 채우는 거야 라고 물리학자는 생각합니다. 우주가 더 무질서해지는 데 있어서 더 가속하면 가속했지 질서를 만들지 못해. 네가 더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할수록 동생이 더 방청소를 하려면 할수록 냉장고 틀어서 여기 온도를 낮추려면 낮출수록 더 그것보다 몇 배 더 큰 열량을 바깥으로 버려야 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야.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해했어? 굉장히 철학적인 이론이야. 오늘 대학교 가면 수식으로도 다룹니다. 교과 과정 아니니까 그냥 오늘은 말로 때워. 잘 생각해보면 얘와 얘가 다 다른 얘기 같지만 물리계의 관점에서 보면 더 작은 물리계에서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물리계,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 응? 선생님 여기 컵에다 물을 받아오셨으니까 쓸모 있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물을 받는 동안 걸어갔죠, 넣었죠, 전기 에너지로 차가운 물 받았죠, 정수했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을까요? ATP는 얼마나 태웠으며 전기 에너지는 얼마나 썼겠으며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화합물을 낭비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과학자들은 이런 의심도 해. 연력학 제2법칙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럴 것 같지 않냐? 이걸로 다 퉁칠 거 아니야. 판례 있습니다 하면 물리계를 모르는구나. 판례 있습니다. 물리계를 모르는구나. 이걸 다 방어할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도망친다고 이건 과학입니까? 부정할 수 없는 가설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여기서부터는 참이고 여기서부터는 거짓이다라는 디터미넌트가 있어야 돼. 상대성 이론이 왜 위대한 거야? 둥그름 잡지 않았어. 상대성 이론은 그냥 측정해봐. 100조짜리 근처에서 날아온 별빛은 반드시 내가 예측한 이 각도로 휘어서 들어갈 때, 이 각도대로 안 들어오면 내가 이론을 포기할게. 실제 측정했습니다. 100조짜리 근처에서 날아오는 빛은 휩니까 아닙니까? 혀요. 그 각도까지 예측했어. 정확하게. 실험 결과 일치할까요? 불일치할까요? 그렇죠. 이게 과학입니다. 디터미넌트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넘나들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된다. 연력학의 제2법칙은 그래요? 모르잖아. 그래서 학자들 의심하는 거야. 이거 외계인이 던져준 건 그냥 도구마 같은데, 신념 같은데 이거 뭐라고 이렇게 붙여도 되나?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법칙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뭔가 좀 자존심 굽혀지고 내가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엔트로피 법칙을 무빙판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뭔가 좀 존나 정신 상합니다. 덤벼보고 싶다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덴벨 학자들이 좀 있어. 그렇게 인생을 많이들 낭비하셨죠? 모르겠어. 미래는 이게 해결될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설 문제, 엔트로피를 정보학으로 설명해서 연력학의 통계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과연 진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유사과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기간 하겠습니다. 연구라는 팩터가 있는 영원히 작동하는 기관이라는 거야. 연구기관이. 여기 연력학 법칙이 몇 개 있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응? 서마다이내믹 연력학 제1법칙이 두 개가 있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기관을 만들면 그거를 제1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들이받는 연구기관은 제2종 연구기관. 쉽죠? 얘들아, 수차가 이렇게 돌아가. 물레방아가 있어. 돌아가. 물이 떨어지겠지. 수차로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 그리고 다시 그 물이 떨어져. 또 수차가 돌겠지. 다시 끌어올려. 그 영원히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발전기를 쓰면 안 될까? 근데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응? 특허내 잘못 다시 물로 발생한 에너지를 다시 올리는 데 쓰면 발전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남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건 뭐에 위배될까? 에너지 법칙이니까 일종의 연구기관에 위배된다라고 특허청에서 이 병신아, 너 이제 저희지만 제1종 연구기관이야. 너는 연력학 이 법칙도 모르냐고 발레가 딱 와요. 안 해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해봐도 알아. 쓸데없는 거 특허 신청 내지 마. 지금도 그 특허 신청에 이거 되게 많대. 제1종 연구기관 올리는 사람 여전히 있대.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만든 건 아니고 상상해 봅시다. 배. 해수의 온도가 뜨거운 데 가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그럼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그 열 에너지 이용할 수 있죠. 터빈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운 물, 거의 얼음 같은 차가운 물을 바깥으로 뿜어내요. 근데 바닷물은 무한히 많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돌려서 배를 움직이면 되겠네요. 왜 거기다 굳이 기름을 넣을까요? 고열에서 저열으로 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연기관에 충실하는 거.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 혼자 일을 하고 자고 있진 않아요. 그럼 뭐에 위배될까요? 제2종. 그렇지. 여기 위배되는 거. 고온에서 저거. 봐봐. 여기 뜨거운 바닷물이 있어. 여기 차가운 물을 분별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냥 바닷물인데 바닷물을 한쪽은 더 뜨겁게 만들고 한쪽은 더 차갑게 해서 거의 얼음을 막 바깥으로 내뿜. 이게 뭡니까? 엘리코 법칙 이거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지? 엔트로피 법칙 위배되는 거예요, 그건. 엔트로피 법칙 위배니까 몇 종의 연구기관? 2종이. 문제 딱 읽었을 때 온도 얘기 나오잖아. 거의 이거예요. 거의 뜨거운 물체, 차가운 물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뭐 이런 온도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두 100%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다 이거. 모두 100%에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연비 제일 좋은 차, 하이브리드 이거 연비 몇 %? 나와? 20%대 나와요. 일반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 얼마야? 길거리 다니는 가솔린 차 10%대야. 잘 나와야 18, 19. 가솔린 차는 이 시기 안 없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돼야 20%대. 아직도 30%대 열 기관이 없어. 우리는 그 기름 태워서 전기 돌려서 나머지 다 쓸데없이 7, 80% 버리고 달리는 거야. 마찰로 버리고 잔열로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거야. 여러분 밥을 100공기를 먹으면 80공기 그냥 슈퍼 버리고 그냥 20공기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내연기관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찰 극복하고 싶어서 잡열을 줄이고 싶어서 초전 조체 만들면 거 아닙니까? 저항을 영어로 만들고 붕 띄워가지고 달리게 하고 싶은 거야. 초전 조체 아세요 여러분? 자기 구상 열차 이런 거? 그거 왜 안 되죠?
하면 좋겠는데. 극적이야. 극적은 맞는데 돈이 더 들어. 내가 여기서 돈 조금 아끼려고 액체 질소로 만드는데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들어가는 거야. 미친 짓이지. 외부 에너지 없이 일할 수 있다. 제1종 영리가 제1 연력학 제1법칙 위배. 고열원에서의 에너지를 모두 저열원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거짓말이야. 제2종 영리관 엔트로피 법칙 위배. 하셨죠?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조금만 복습했습니다. 열, 히트, 열. 응? 물체 열. 질량 N. 비열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비열? 이게 뭐라고? 비열. 곱하기 뭐? 온도? 변화. 온도? 변화. Q는 MC 몇? 정확하게 온도 변화야. Q는 MC 델타 T. 뭐 액체나 고체를 가지고 많이 할 텐데 내가 이런 물을 데핀다 이거야. 물을 데폈는데 온도가 몇 도 올랐을 때 연량 구하는 문제. 그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학교 때도 배우지?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질량과 비열을 묶어서 열 용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습. 새로운 거 하나 배우죠. 전도 있어. 전도. 여러분 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도. 열을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해. 열 전달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잘하네. 전도는 어떤 경우야? 열 전달 중에서 고체에서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아 뜨거!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열을 전달할까? 줄여서 열 전도율은 뭐에 비례할까요? 요 길이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멀면 멀수록 열이 빨리빨리 전달되겠어. 아이고 한참 걸리네. 이렇게 한참 걸리네. 반비례. 단면적이 넓을수록 열이 빨리 전달될까요? 천천히 전달될까요? 이 예열이에요? 비례하겠죠.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파이프를 새 파이프를 연결해서 뜨거운 갈에서 너 그거 잡고 있어. 너 손 데일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아주 가느다란 열이 빨리 전달될 거예요. 커야 빨리 전달될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전자가 여러분 금속이 빨리 전달하는 게 자유전자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막 쌩쌩 달리니까 자유전자가 달려 이렇게 열 전달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금속이 빨라. 플라스틱이 열 전달이 높다고. 그게 왜 그래? 담직이 넓으면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런 거야. 담직이 넓어야 돼. 비례야. 비례 상수 뭐 넣을까? 열 전도율 K 이렇게 넣을 거야. K가 열 전도율이고 Q는 열량이야. 전달된 열량. 시간당 전달된 열량. 하나 더 있어. 이 온도차가 극심하고 커야 빨리빨리 전달될까? 온도차가 별로 안 나야 빨리빨리 전달. 극심. 그렇지. 그래서 이 중에 여기가 T1, 여기가 T2. 뭘 뺀다? T2 빼기 T5. 저기가 즉 온도의 차가 클수록 여기다 펼쳐
저열원과 고열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전도율은 높다. 열 전도율은 단위 시간 더 많다. 여기 제가 뜨거운 물을 팔팔 끓이고 여기다가 이제 세막대기를 넣어놨어요. 얼음이 있습니다. 연기를 시켰어요. 처음에 열이 빨빨 전달되는 거야. 너랑 나랑 온도 차이가 100도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서서히 온도가 전달되고 얘 물이 어떻게 돼? 식겠지. 식잖아. 시들시들하고 메가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열을 빨빨리 죽여서 그냥 대충 죽였어. 대충 주면 대충. 열 전달되는 양도 뒤로 갈수록 천천히 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가긴 가잖아. 시간이 점점 늘어지고 결국 열 평형 상태에 거의 이르면 거의 전달되는 열이 없다.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운 또 복습. 그 물을 넣고 액체를 넣고 또 회전 터빈을 넣고 연결해가 줄을 낙하시켜가지고 줄이 실험한 거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4.2줄은 물을 데피는데 1g의 물을 1도 높이는데 4.2줄이 필요하다고 했지? 4.2줄은 뭐랑 같다고? 1칼로리. 똑같은 거야 이거? 같은 단위야? 응?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단위 이렇게 쓸 뿐이지 같은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할 때 이 공식 써야 돼. 4.2줄 퍼 칼로리. 응? 1칼로리당 4.2줄을 필요로 합니다. 1칼로리의 의미는 1g의 물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지난 시간이 너무 한 3주 전인가 다 까먹었나? 외워야 돼. 4.2줄 퍼 칼로리.